우리도 이제 딱 받은 만큼만 줘야겠어. 사돈이 준 만큼만, 그리고 너가 엄마 아빠한테 준 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이 줄게. 이제 불만 없지? 그럼 집 안 사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너는 우리한테 집을 맡겨놨니? 아니, 예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집 없이 맨몸으로 결혼하라고요? 그쪽 집에서 2천만 원 생각한다며? 우리도 2천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돈으로 너희들 원하는 집 구해서 살던지 알아서 해. 명절에 오든 말든 나는 상관도 없다. 이제 너희가 하는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똑같이 해줄 테니까. 엄마, 지금 당장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너는 가만 보면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지? 원래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너는 남보다도 더하다? 최소한 남은 나한테 돈 내놓으란 소리는 안 하잖니? 우린 너한테 퍼주기만 하고 정작 너는 연락도 안 한다 하고 엄마 아빠 생일도 모른다 하고. 여행은 처가랑 같이 다닐 거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맘대로 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8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며 아들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뜰한 성격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예비 장모에게 하는 거 반만큼만 제 부모에게 했어도 평생 효자 소리를 들었을 텐데 어쩐지 김 씨는 억울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처가에 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김 씨와 남편을 홀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놓고 김 씨가 집을 사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괘씸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예비 사돈까지 전부 꼴보기 싫더라고요. 누구는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식과 함께 여행이나 다니면서 수발을 받고 누구는 아들 가졌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지원은 다 하면서 연락 한 번 하는 건 눈치를 봐야 하는 시절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 부부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에게 무작정 퍼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딱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만큼 그리고 사돈이 하는 만큼만 해줄 생각이었죠. 김 씨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함께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며 따로 떨어져 지냈어요. 그리고 취직은 고향으로 돌아와 직장을 구했고 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립을 해서 지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와 아들의 직장이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아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고 남편 역시도 다 큰 자식을 품에 끼고 살지 말자고 해서 당연하듯 따로 살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아들이 33살이 되었을 때 2년 만났다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 소개시켜준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결혼부터 하겠다고 하니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자친구도 이 지역 사람이니? 직장은 이 근처에 있긴 한데 본가는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차 타고 40분은 가야 해요. 그러면서 김 씨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도시 이름을 말하는 아들이었어요. 멀지 않은 곳이라 김 씨도 몇 번 가본 적은 있었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인구 몇만 되지 않는 작고 한적한 마을이었죠.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둘이 산대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결혼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하면 여자친구 어머니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직장이 훨씬 먼 지역이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살 필요가 있나 싶었죠.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집은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여유자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가 옆으로 가겠다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먼저 생긴 감정은 걱정이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사주려고 했던 아파트는 김 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가려고 하는 아파트는 그 방 가격도 되지 않는 시골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은 식견이 있는 김씨 부부가 보아도 주변에 전혀 호재도 없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위치가 전혀 아니었죠. 각자 집안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산 부동산이 중요해. 기왕이면 직장이랑 가깝고 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시골에 집을 사면 나중에 팔고 나오기도 힘들어. 남편도 김 씨와 같은 생각인 듯 아들을 붙들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실제 김 씨 부부가 약간은 여유 있게 살게 된 것도 부동산 덕이 컸어요. 하지만 아들은 부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면 계속 살 집인데 가격이 오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보금자리예요. 앞으로 그 동네에 정착해서 쭉 살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모르니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역은 대형마트 하나 없는 작은 도시였고 굳이 멀쩡한 도시를 놔두고 그런 곳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운다는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비장모가 혼자 산다는 이유 하나 말고는 아무런 장점이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결혼해서 여기 나와서 살면 장모님 혼자 계셔야 하잖아요. 여자친구도 장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대요. 어차피 나중에 아이 낳으면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했고요. 엄마와 딸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결혼할 딸을 계속 끼고 살고 싶어서 같은 아파트로 들어오라는 상대방 부모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사실 김 씨도 얼마든지 손주가 태어나면 봐줄 의향은 있었어요. 그 말을 아들에게 했더니 자기 여자친구 입장에서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봐주는 것과 친정엄마가 봐주는 건 다른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 김 씨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평소에 장모님을 엄청 끔찍하게 생각해요. 거리가 엄청 먼 것도 아니라서 저도 웬만하면 맞춰주고 싶고요. 아들이 벌써 장모님이라 부르는 것도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생각에 빠졌고 아들은 난감한 기색이었죠.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랬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자식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도 저렴한 아파트 사주면 돈 아껴서 좋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느라 고생하지 않겠어? 저희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신혼집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은 부모가 사주되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사달라는 아들이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살 집인데 부부가 무작정 고집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전세로 2년 먼저 살아봐. 그래도 상관없으면 2년 뒤에 사줄 테니까. 그때까지 집값이 갑자기 오를 리도 없을 테고. 남편의 말에 아들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신혼집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전세는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아무래도 아파트가 낡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싹 하고 싶어요. 전셋집은 돈 들이기 아깝잖아요. 아마도 이건 예비 며느리 쪽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그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는데 김 씨도 더는 도리가 없었어요. 이제 결혼하면 품에서 떠날 자식인데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듯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 준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신혼집을 얻는 거를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반대는 이미 했었는데 아들이 말을 전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 알고서도 괜히 한번 떠보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둘 다 직장이 이 근처라서 걱정은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출퇴근이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아, 저는 결혼하면 직장을 집 근처로 옮길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김 씨는 뒤통수를 또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그 시골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쪽에 직장을 새로 구한 거예요? 아니요, 아직 그건 아니고 결혼 준비하면서 차차 찾아보려고요. 결국 그 먼 길을 출퇴근해야 하는 건 김 씨의 아들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좋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한 달쯤 지나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 사돈을 만나보니 그 집안 분위기가 대충 어떤지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딸이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효녀거든요. 동네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요. 우리 딸 모르면 간첩이라니까요. 공부도 잘하지, 똑똑하지, 효심도 깊지. 제 딸이지만 요즘은 이런 며느리감 찾기 힘들어요. 좋게 이야기해서 예비 사돈은 참 명랑한 사람이었어요. 묻지 않은 이야기도 알아서 술술 풀어놓는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윤서방이 저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그런가요? 저희 아들이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꼭 장모님 모시고 가야 한다면서 자기들끼리 안 가고 매번 어디 갈 때마다 저를 데려가잖아요. 제가 완전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라니까요. 아들 잘 키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들은 그쪽 집안 사람과 꽤나 자주 만나온 사이인 것 같았어요. 부모는 한번 어디 데려간 적도 없었는데 예비 사돈이 하는 말이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레 아이들 신혼집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저는 우리 딸이랑 사위랑 같은 아파트에 산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시집 보내고 나면 혼자 남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저희 동네 정말 살기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처음부터 그 동네에 집 구하길 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시내에 신축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내 아파트면 엄청 비쌀 텐데. 그럼 저희 아파트가 반값도 안 할 테니까 나머지 차액은 애들한테 비상금으로 쓰라고 주시면 좋겠네요. 예비 사돈의 오지랖에 김 씨는 어색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아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해줄 생각이었고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돈의 이 말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얻으면서 차액은 현금으로 달라는 태도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비용 보태라고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더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듣고 절충안을 내놓았고 애초에 사주려던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돈을 적게 쓰는 것이었지만 김 씨는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아파트는 사두면 오를 가능성이라도 있지. 시골의 낡은 아파트나 리모델링 비용은 어차피 쓰면 사라지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그걸 모르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결혼은 결정난 일이었으니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자고 생각한 듯 했죠. 신혼집에 현금까지 준다고 하니 예비 사돈은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돈끼리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없이 적적하게 살 텐데 앞으로 애들이 손주도 나오면 왔다 갔다 자주 마주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서먹서먹한 것보다는 가까이 지내는 게 낫죠. 그러면서 김 씨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얼떨결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죠.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 집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왔고 며칠 후에 바로 사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
사실 제가 홀몸으로 딸 키우면서 돈을 모아놔봤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네?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시죠? 제가 혼수를 많이 못 보태는데 저희 집 사정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다행히 딸이 모아둔 돈은 조금 있어요. 갑자기 전화를 걸어 혼수는 많이 못 해오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황당한 마음이 앞섰지만 아들 결혼하는데 쪼잔하게 굴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해준다고 생각했으면 그만큼 해주는 걸로 끝이고 상대방 부모가 한 푼도 해주지 않더라도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뒤로도 예비 사도는 결혼 준비 관련해서 종종 전화를 걸었는데 별 용건이 없을 때도 전화를 해서 김 씨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도는 제주도 가보셨어요? 네? 제주도요? 가본 지 꽤 됐죠. 한 10년 됐나? 저는 지난달에 애들이랑 같이 제주도 다녀왔잖아요. 얼마나 좋던지. 윤서방이 운전 다 하고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네? 저희 아들이랑 같이 가셨다고요? 아, 윤서방이 말을 아직 안 했나 보네요. 제 생일이라 애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어찌나 성화를 하던지. 아무튼 제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요. 최근 김 씨의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예비 사돈의 말을 들었지만 김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어딜 가면 간다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상견례 이후로 한 달 넘도록 연락이 거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처가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한 번도 김 씨 부부에게는 여행 가자는 소리 해본 적 없던 아들이라 더 속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속이 편할 텐데 예비 사도는 허구한 날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같이 외식을 했다느니 백화점에 함께 가서 선물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돈까지 불편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와 전화 통화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사돈과의 전화를 끊고 김 씨는 아들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니? 네, 별 문제 없어요. 아파트에 매물은 있는 거야? 몇 개 있어서 주말마다 집 보러 가고 있어요. 말이 없길래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제 계좌로 돈을 먼저 보내주세요. 김 씨는 마음이 이미 꼬여버린 건지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필요 없고 돈이나 달라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참 이런 아들이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잘한다는 게 김 씨는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 또 한참 서로 연락이 없었죠.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었고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웠건만 다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아들 가져서 좋다는 건 옛말이구나 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벌써 이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남이 될 것만 같았죠. 아들은 물론이고 예비 며느리 예비 사돈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셋 모두에게 서운했지만 그중 제일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에게 아직 김 씨의 집이 가까웠지만 마음은 벌써 사돈댁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 계약하기로 했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뭐? 바로 옆집이라고? 하필이면 이사하는 집이 사돈네 아파트랑 같은 동 같은 층 바로 옆 호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딱 그런 매물이 있었나 싶었죠.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사돈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않니? 그냥 가까이 살면 됐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요? 아무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 중으로 돈 보내주세요. 이제는 아들의 말이 맡겨놓은 돈을 달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처가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내가 그 자식한테 한마디 해야겠구만. 김 씨의 하소연을 들은 남편도 화가 잔뜩 났어요. 애들 결혼하기 전부터 유치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이젠 불러다가 혼쭐을 내주던가 해야지. 벌써부터 그 모양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몰라. 그래도 일단은 김 씨가 남편을 말리고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자 생각했고 마침 그 주 일요일은 김 씨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잘 참고 있던 김 씨는 그날 결국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래도 생일을 까먹지는 않았구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들이 꺼내는 첫 마디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안 그래도 보내려고 하고 있어. 액수가 크니까 은행에 가서 보내려고. 너 주말에 집에 올 거니? 이모들도 다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모들이요? 어차피 저희 결혼식에 오시면 그때 보면 돼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 계약해놓고 여자친구랑 장모님 모시고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들은 끝까지 일요일이 자기 엄마 생일인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 엄마 생일에는 제주도 여행까지 갔다 왔다는 놈이 자기 엄마 생일은 까맣게 잊고 돈이나 보내달라며 독촉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김 씨는 완전히 호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그쪽에서 혼수 얼마나 해온다고 하니? 우리도 이제 딱 받은 만큼만 줘야겠어. 사돈이 준 만큼만, 그리고 너가 엄마 아빠한테 준 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이 줄게. 이제 불만 없지? 네? 그럼 집 안 사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너는 우리한테 집을 맡겨놨니? 아니, 예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집 없이 맨몸으로 결혼하라고요? 그쪽 집에서 2천만 원 생각한다며? 우리도 2천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돈으로 너희들 원하는 집 구해서 살던지 알아서 해. 명절에 오든 말든 나는 상관도 없다. 이제 너희가 하는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똑같이 해줄 테니까. 엄마, 지금 당장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너는 가만 보면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지? 원래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너는 남보다도 더하다. 최소한 남은 나한테 돈 내놓으란 소리는 안 하잖니? 우린 너한테 퍼주기만 하고 정작 너는 연락도 안 한다 하고 엄마 아빠 생일도 모른다 하고. 여행은 처가랑 같이 다닐 거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맘대로 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버리고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황당해하며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기색이었죠. 그동안 별말 없던 김 씨가 화를 내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하고 배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 아들도 괘씸했고 아내와 처가가 그리 좋다면 가서 머슴 노릇을 하건 대릴 사위가 되건 알아서 하라고 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2천만 원이고 뭐고 땡전 한 푼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김 씨와 남편이 강하게 나오자 며칠 못 가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백기를 들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장모님은 혼자라서 좀 더 챙겨드렸는데 그걸 서운해 하실 줄은 몰랐어요. 여자친구랑 이야기해봤는데 집은 처음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곳이 나을 것 같아요. 김 씨와 남편이 집을 사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한심한 놈이 뭐가 좋다고 콩깍지가 씌어 살았나 싶었죠.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해. 어디에 집을 얻건 그걸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니? 설마 진짜로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처음 말한 대로 그쪽에서 하는 만큼 똑같이 해줄게. 왜? 너희 장모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니? 너희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도 딱 그만큼만 해줄 거야. 그렇게만 알아둬.
실컷 키워놓은 아들과 이렇게 멀어지는 것도 솔직히 분했어요. 아마 아들이건 며느리건 결혼해서 힘들게 살다 보면 김 씨 부부가 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김 씨 부부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바꿀 수는 없으니 앞으로의 미래라도 바꿔봐야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